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2월 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2024년 12개월 중에 1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라도 되나? 걱정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겠지? 여튼 변함없이 구독과 공유, 좋아요 이런 거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어제 호주 통계청이 물가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거 언급할 때마다 항상 고민되는 것이 ABS, 이게 영어로 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 통계국이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한국이 그러니까 통계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영어가 어렵다기보다 한국의 관청 이름도 다 모르는 판국에 호주의 관청 이름을 한국어로 다 바꾸려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뭐가 되었건 간에 여기서 어제 지난 분기 물가 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마지막 분기의 물가 상승률은 0.6%로 2021년 3월 분기 이후에 가장 적은 분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작년 9월 분기 물가 상승률이 1.2%였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 것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도 4.1%로 발표되었는데 2022년 12월 분기 때 7.8% 기록한 이후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물가 상승을 주도한 부분은 주택 임대료를 비롯한 주택 시장의 가격과 담배에 대한 정부의 세금이 얹혀졌던 담배 가격, 그리고 꾸준히 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보험, 금융 부분이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부분도 있는데 식료품 중에는 육류 가격과 채소 과일 가격이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생각보다 경기가 좋다고 판단했는지 어제 호주 증시는 2021년 8월 이후에 최고 지수를 기록하기도 하였답니다. 캔스타의 해설에서는 지금 속도라면 다음 분기가 지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3%, 준비은행이 목표로 삼은 연간 물가 상승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수준보다 물가 상승이 더 둔화됨으로 인해서 이번 달 준비은행이 발표할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더 커졌고, 어떤 분석으로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좀 오바인 것 같습니다. 캔스타는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올해 중반이 넘어가야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AMP의 경우는 6월 전에 인하가 한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 분기 때 물가 상승률이 좀 더 둔화되고 돈이 비교적 많이 풀리는 부활절 지나서 4월 말에 물가 자료가 또 나오면 5월 기준금리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비전문가 정반장이 나름 분석을 해봅니다. 소득세 감세가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텐데 그러면 7월 이후로 현금이 더 많이 풀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이후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는 않을 듯하고, 그러면 4월 후 7월 전 5월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경제학자 같기도 한데 그냥 찍은 겁니다. 하여튼 5월에 한번 봅시다. 통계청은 그렇다 치고 코로직도 1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름세를 보였고, 현재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나 몰려드는 이민자들이 비싼 주택 임대료의 부담을 피해서 부동산 구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이자도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니까 결국 집값은 더 오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급이라도 어지간하면 다행인데 신규 물량도 그닥 많이 공급되고 있지 않고 빅토리아주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투자 부동산이 매매 시장에 나오는 숫자도 그닥 많지 않아서 집값 오를 것이라는 분석은 그냥 뭐라고 해야 하다? 너무 뻔하디 뻔한 분석입니다. 너무 뻔해서 분석이라고 말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코로직 자료로 국가 전체가 골고루 올라서 작년 12월 0.3% 상승에 이어서 1월에는 0.4% 올랐고 연간으로 보면 8.7%가 올라간 것입니다. 월간 분석으로 12개월 연속 오름세인 가운데 1.6%가 오른 퍼스,
1.1%가 오른 아들레이드, 1%가 오른 브리스번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시드니는 0.2% 상승에 그쳤고 뭐 이 정도면 그냥 안 올랐다고 해도 되지. 멜번은 0.1% 하락, 캔버라도 0.2% 하락을 보였고 타스마니아의 호바트는 0.7%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은 시드니가 1.12 밀리언 달러를 기록하였고 브리스번이 여전히 멜번을 앞질러서 79만 6,818불을 기록하였으며 멜번의 중간 가격은 77만 7,250불을 기록했습니다. 호주 전체로 주택 중간 가격은 75만 9,437불이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서 보면 단독주택의 상승이 더 컸습니다. 각 주의 주도들만 모아놓고 나온 숫자를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0.5% 가격 상승을 보여서 중간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4,800불이 올라간 것인데 반해 공동주택의 경우 0.1%가 상승하여서 900불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11월부터 1월 사이 총 이 3개월 동안에 거래된 부동산 숫자는 11만 5,241건이었다고 하고 12개월 전 3개월보다 11.9%가 더 많은 매매 건수였다고 합니다. 5년간 평균 거래 건수에 비해서도 0.5% 더 많은 거래였다고 합니다. 12월 전후하여서 거래 건수가 쭉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에 비하면 거래가 꽤 활발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주택 임대료는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게 올라가서 0.8%가 올라갔는데 작년 12월에는 0.6%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코어 로직 분석으로는 잠시 구매를 망설였던 첫 주택 구매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능력이 되면서도 시기를 못 잡아서 망설인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쯤에는 시장에다 발을 들여놓아야 할 시기다. 이런 분석입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 구매에 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해서 어느 분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는 뭐 요즘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디포짓 모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 부담 줄여주겠다고 지들이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집을 사게 도와준다는데 문제는 소득 상한선이 걸려 있고 또 가격 상한선도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은데 뭐 애들 학교도 거기서 다 다니고 있고 직장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 최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 적응된 상태인데 가격 상한선보다 집값이 더 비싼 지역이다 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도심 바깥으로 벗어나면 가격 상한선 아래의 집이 있긴 한데 거기로 이사가서 살 수 없는 노릇이니까 어쩌겠냐 뭐 이런 게 뭐 고민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집의 소득이면 정부 도움 딱히 없이 외곽 쪽에 집 한 채 정도 하나 구입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디포짓이 적어서 LMI, 랜더스 모기지 인슈런스, 주택담보대출을 집값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임마 이거 위험한데 이러면서 보험을 드는데 이걸 대출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 LMI를 뭐 내야 하는 게 그나마 뭐 약간 문제였는데 제가 이분한테 드렸던 답은 지금 사는 동네가 그 통화한 분하고 그분 가족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정부 혜택이고 나발이고 첫 주택 구매자 혜택이고 나발이고 그냥 투자 목적 그러니까 거주할 생각하지 말고 이사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곽에다가 투자로 구입을 먼저 해라. 정부 혜택 날리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뭐 그거 어떻게든 누려보겠다고 기다렸다가는 애들 대학교 가고 다 늙어서 첫 주택 구매자로서 뭐 알아봐야 되는데 또 나이 들면 뭐 대출도 쉽지도 않아요. 또 그때인들 어느 동네에 살고 싶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나이 들어서 그럼 저쪽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살겠냐고?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혜택은 상황에 맞을 때 혜택인 거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누구 말처럼 집값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소득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이고 지금은 외곽에다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면 몇 년 있으면 시골에도 못 사는 능력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내 평생 아예 집을 안 사겠다 이래 목표를 정했다면
저는 뭐 그것도 응원하지만 그래도 집 한 채 사보겠다 목표 정했다면 정부 혜택 같은 거 감안하지 말고 자신 능력만 똑바로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이 많네요. GABS, GABS, Greatest Australian Beer Spectacular, 스펙타큘러가 아니고 스택타퓰러, TAP. 이름 잘 지었죠? GABS Hottest 100, 2023년이 발표되었습니다. 그해 호주에서 생산된 맥주에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6번째 인기 투표에는 436군데의 호주 크라프트 맥주 생산자가 생산하는 각종 맥주 제품 1877종의 제품들이 투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1월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실시된 투표에는 수만 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1등은 뉴사우스웨일즈의 블루 마운틴 쪽에 위치한 마운틴 컬처 비어라는 한 맥주 공장에서 만든 제품인 스태투스 큐어 페일 에일이 차지하였고 2등은 발터 브루잉의 XPA 엑스트라 페일 에일이었고 3등은 캔버라에서 만들어진 벤트스포크 크랭크샤프트 IPA 인디아 페일 에일이 차지하였습니다. 방금 말한 XPA나 IPA는 맥주의 스타일 중에 하나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라거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요즘 많이 마시는 페일 에일하고 중간 어디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페일 에일이 맥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너무 맥주 같지도 않다 이래 생각하면 XPA나 IPA 정도 시도해보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술 이야기하면 또 1시간짜리라서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려다가 그래도 예의상 100등까지 쭉 보니까 대부분 뭐가 되었건 페일 에일이 대부분입니다. 크라프트 맥주, 흔히 말하는 이 수제 맥주는 다 페일 에일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페일 에일은 우리가 알아왔던 라거에 비해서 생산 공정이 더 쉽고 제품 생산에 걸리는 시간도 더 짧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돈도 적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과일 맛 같은 거보다는 그냥 맥주 맛 그대로, 그냥 진한 맛 그대로 나오는 맥주 선호하지만 처음 맥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그 맥주 맛은 좀 덜하고 되려 뭐 상큼하거나 과일 맛 같은 거 나면 접근하기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수제 맥주 만드는 입장에서는 만드는데 돈 적게 들어서 좋고 판매하는데 더 쉬워서 좋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들 페일 에일만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워볼 200밀리언 달러 잭폿 파워볼 추첨이 있는 날입니다. 호주에 사는 성인들의 절반 정도가 오늘 이 파워볼 티켓을 구입하여서 잭폿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200밀리언 달러 2억 불 당첨을 꿈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잭폿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지난 6주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쌓여서 이렇게 당첨금이 크게 된 것인데 만약 이번에도 1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목요일은 어떻게 될까? 300밀리언. 만약 오늘 밤 누군가 혼자서 1등을 하게 된다면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복권 당첨 금액을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은 멜번 대학교 한 교수가 말한 바에 따르면 134밀리언 분의 1, 1억 3,4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오늘 밤 그냥 길 가다가 픽 죽어버릴 확률이 차라리 더 높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확률이 더 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잭폿 금액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구입하였고 따라서 당첨금 독식 확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복권 당첨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물론 그걸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복권 당첨금은 이전에 무슨 센터링크 도움을 받고 있었다거나 하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답니다. 하긴 뭐 제품 맞으면 센터링크하고 인연은 뭐 당연히 끊어지겠죠. 1등 당첨금이 당첨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 딱 되는 데에는 2주 정도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날 빡 들어오면 좋겠지만 뭔 이유에서인지 2주가 걸린답니다. 2주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쭉 둘러볼 기회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정리되는 사람들이 좀 많겠지.
네, 오늘 준비해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혹 1등에 당첨되신다면 제가 평생 수발 길 테니까 저를 비서로 채용하던가 아니면 그냥 양자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